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쓰면은 좀 다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식의 연산부터 볼게요. 네, 봅시다. 자, 그러면 뭐 다항식의 연산이다 얘가 지금 1단원인데 다항식이 뭔지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x 더하기 y 이런 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사칙 연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식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걸 하겠다가 1단원의 전부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더하기하고 이 빼기 같은 경우는 중3 때도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뭐 1 더하기 x 플러스 2 이런 걸 풀면 우리가 바로 2x 더하기 3이다라고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다항식의 더하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다항식의 빼기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다항식의 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까지 조금 해왔거든요. 근데 중3 때는 곱하기를 2개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막 3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겠다. 이게 수상에서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곱하기는 중3 때까지는 얘를 막 x 더하기 1, x 더하기 2라는 놈을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서 x제곱 더하기 2x 써버리고요. 이렇게 곱해서 뭐 x 더하기 2 이렇거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가 나온다. 얘가 이제 중3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곱하기에 대해서 이제 뭐 x 플러스 y의 제곱 이거를 우리가 공식화해서 중3 때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얘를 단순히 제곱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까지 넘어가서 약간 조금 추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10초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전개해보면 얘는 중3 때 배웠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놈도 마찬가지로 쭉 전개를 해주시면 자,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씩 다 곱한 걸 써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해보니까 x제곱 더하기 2x제곱 y 더하기 xy제곱 따라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놈에다가 요거 하나씩 다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곱해보니까 x제곱 y 더하기 2xy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주어진 얘를 결과적으로 다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니까 x세제곱 더하기 요놈하고 요놈 그래서 3x제곱 y 여기 칠판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얘들아. 원래는 좀 더 높고 여기도 이게 낮아야 되는데 여기 학원이 좀 고칠 게 많아요. 오늘 저 원장님한테도 한 소리 했는데 고칠 게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좀 앞장서가지고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우리가 충분히 전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전개를 할 수는 없다. 왜? 내신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외우겠다. 그게 지금 요 공식입니다. 이해될까요? 하나하나 전개할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볼 뿐인 거야. 근데 나는 시험 상관없는데? 나는 수학자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점수가 중요해요. 좀 쓸데없는 말을 초면이라 그냥 좀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은 교사가 아니라 강사거든요. 근데 학교에 계신 분들은 교사죠. 교사하고 강사의 차이가 뭘까? 강사는 여러분들한테 막 지식을 집어넣고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학문을 약간 가르치는 게 강사거든. 근데 교사는 인성을 가르치는 게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성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요. 선생님은 무조건 점수입니다. 인성은 각자 알아서 챙기세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 점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랐으면 좋겠다. 강사하고 교사의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쫙 다 외워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신도 봐봐. 어떠한 두 개가 있는데 이놈의 세제곱인 형태를 보면은 쟤까지는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세제곱이 나오면 얘를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면 아직 중3인 거야. 근데 이거 세제곱 전개하는 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순간 이제 고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3은 이거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 말들을 일단 버리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거는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4제곱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물론 저렇게 다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이거를 전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1 시험에서도 저 4제곱을 전개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본 순간 전개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3개를 제곱하면 충분히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다 나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개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전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고1이라면 주어진 이거 3제곱 형태가 보여. 이거는 절대 전개하시는 거 아닙니다. 편집할 수 있는 거 아는데 저거는 절대 전개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거는 곱셈 공식 잘 외우고 있는데 요거 아무렇지 않게 전개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전개하면 안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아무렇지 않게 전개하면 되고 세제곱을 전개하면 안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 조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다시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요거는 한 4번, 5번 계속 시험 볼 겁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요거 안 거뒀죠? 다음에는 거기서 직접 채점할 거거든요. 다 만점 받으면서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요거를 안 외우면은 우리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채워줄 필요가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채울 수 있겠지? 여기 뭐 보고를 쭈르륵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 얘기만 좀 해봅시다. 위에는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채우면 되고요. 이 아래에 곱셈 공식, 변형식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런 거 보면 봐봐. 핵심은 기억할 때 핵심은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합하고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생각은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저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좌변하고 곱이 똑같기 위해선 얘는 전개하면 2ab라는 애가 나오니까 2ab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기억할 때.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세제곱하고 세제곱의 형태가 나오려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전개하다 보면은 이런 애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나요? 그래서 쟤를 빼줘야 된다. 근데 쟤를 정리하면 3ab의 a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주어진 얘를 정리하면 3xy로 묶여서 x 더하기 y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는 a-b를 세제곱해야지 일단 이것도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이때 얘는 3ab의 a-p 이런 형태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주어진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얘가 튀어나오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을 하면 얘가 튀어나오는 건 맞겠죠? 근데 이거를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저거는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저거 전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혹시 얘를 봤을 때 이게 떠오른다면 얘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주어진 얘를 이용한 공식이 기다란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한번 써보면 얘는 안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 bc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나와요? 하면 전개하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 얘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런 형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는 요걸 가지고 절대 이게 떠오르면 안 되고 앞으로 선생님은 긴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긴 거. 그럼 긴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수상이 처음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곱셈 공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외워주시면 돼요. 뒤에도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울게요. 분필이 너무 좀 번지는데? 까다롭죠?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여기는
자, 얘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중에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곱하기. 다항식의 연산의 곱하기.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에 지금 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3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까지는 중3 때 했다 하지만 나누기는 수3 때 처음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의 연산 파트에서도 그 중에서도 나누기 형태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간접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따로 이름을 붙여서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좀 이따가 또 따로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나누기에 대해서 다항식의 나누기를 하기 전에 자연수의 나누기를 먼저 배웠었잖아요. 초등학교 때였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내가 자연수의 나누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내가 A라는 수를 B로 나눴어. 그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겠지. A라는 수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자, 그래서 얘를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검산식이라고 부릅니다. 검산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눌 때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나머지라는 놈이 이 B보다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나머지라는 R이라는 놈이 음수일 수도 없어. 7로 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이런 거 안 들어갔다라는 거지. 약속 자체를 안 한 거야. 하지만 B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될까요?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수를 7 곱하기 2 더하기 6 쓸 수 있어요. 7은 몫이 2고 나머지가 6이다. 맞습니까? 근데 누군가 얘를 7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21은 맞잖아. 맞습니까? 자, 누군가 얘를 7 곱하기 1 더하기 13 이렇게 써도 물론 이거 계산하면 20이 맞아. 근데 뒤에 있는 거를 항상 나머지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는 항상 얘보다 작아야 된다. 얘가 자연수의 나눗셈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근데 우리가 배울 건 자연수가 아니라 좀 더 확장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떤 게 추가되는지 보면은 지금 얘도 다항식으로 따라오고 얘도 어떻게 생긴 다항식으로 따라올 텐데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B의 차수라는 게 존재하겠지. 여기에 막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 그러면 1차식, 2차식 차수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이때 B의 차수가 나누는 놈, 즉 R의 차수보다는 커야 된다. 얘가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차수를 비교해서 약속을 하겠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봐주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x세제곱 더하기 1을 이거 막 이상한 놈으로 나눴대. 근데 여기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봐봐. x세제곱 더하기 1을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요거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다라는 거지. 이유는 2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된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이해될까요?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된다. 따라오십니까?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의 차이는 얘는 이러한 약속을 한 거고 집중! 너무 쉽나 혹시? 집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차수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게 다항식 나눗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배울 건 또 뭐냐면 나눗셈 중에 직접 나누는 방법을 천천히 배워볼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6x-7이라는 예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x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x에 대한 식, 몫을 그냥 q, 나머지는 r. 여기에서 x에 대한 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x, rs.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아. 우리가 20이라는 거를 7로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 얘가 여기 2가 들어가서 14 해서 빼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7보다 작으니까 얘가 2가 몫이고 여기 나머지 다 똑같은 형태로 가면 되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한번 써보시면 나누는 애가 나눔을 당하는 놈이
얘인 거고요. 나누는 애가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써서 여태까지 했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서부터 차수를 없애주면 되는데 3x 세제곱을 없애주려면 여기에다가 3x를 곱해야 되니까 3x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곱해서 여기다가 써버리죠. 자연수 나눗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했죠? 뺐죠. 그쵸? 둘을 빼버려요. 자, 빼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따라온다. 그럼 얘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어떻게 나머지가 2차인데 나머지가 2차야 이렇게 따라온다. 이해됩니까? 그럼 말은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놈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따라와서요. 얘가 꺼낸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u는 차수가 얘가 작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몫을 3x 마이너스 1 얘가 몫을 따라오고 나머지를 4x 마이너스 6 이라고 써주면 검산식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자, 근데 시험 때 이렇게 하면은 물론 좋은데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거든. 조금 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개수만을 써버리는 거야. 개수만.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개수만 쓰는 거예요. 3, 2, 6, 마이너스 7.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읽을 때 상수항 1차, 2차, 3차라고 읽어주면 돼요. 뒤에서부터. 그럼 얘를 뭐로 나누는 거야? 1, 1, 1. x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x를 쓸 시간조차 아깝다 이거야. 이해니? 그럼 여기는 3을 없애려고 하면 3이 따라오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여기 따라오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역시 3x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주고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주면 된다. 이해될까요? x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여기서 단 주의해야 될 거.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어. 문제가. 그러면 여기를 3, 2, 마이너스 7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7이라고 읽힌단 말이야. 맞아? 여기를 0 곱하기 x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꼭 0이라는 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저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일단 방식의 연산 파트에서 직접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마플 시너지 6번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고요. 푸신 분들은 저기 19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19번.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지우는 내가 필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영상을 다시 보던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9번하고 26번 합시다. 26번. 19번, 26번.
시계도 없네. 와, 여기도 시계가 없고 저기도 시계가 없네. 학원에 불만사항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선생님이 한 소리 할게요. 저보다 형인데 괜찮습니다. 자, 6번 요걸 못 풀었으면은 미안한데 여기 반에 있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중3 파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요걸 가지고 내가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뒤에 그냥 무시해. 뒤에 무시하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더해야 된다는 거지. 그 둘을 더해버리니까 이게 2가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y 더하기 8y제곱이 나오니까 2a는 끝났다라는 거고요. 위하고 상관없는 종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기를 이제 빼야지 b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니까 이 b는 빼요. 2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따라온다.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실제 b니까 b는 양쪽을 이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이 따라오는 상황이고요. 답을 내면은 요거랑 이걸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y 더하기 7y제곱 답이다라는 거죠. 따라옵니까? 저거는 완벽하게 중3 다항식의 연산 중 더하기 빼기 파트가 되는 거야. 이미 했던 거. 자, 이제 여기가 고1 다항식의 연산 중 곱하기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답을 먼저 빠르게 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실제로 A, B를 구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요거의 x세제곱의 개수랑 요거의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이렇게 곱하기 형태 3개라고 한번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볼게. 상상하는 이유는 요걸 다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 얘들아. 별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때 x 4제곱을 내가 한 번이라도 뽑아버리면 x 세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수가 있어. 절대 없겠지. 이거 동의합니까? 여기에서 곱하는 놈은 절대로 x 세제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얘는 3번이 없는 놈이야. 없애버렸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x제곱의 개수와 식형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x제곱의 개수가 어떤가? 똑같겠지. 그럼 실제 a하고 b는 구하지 않아도 a랑 b가 똑같으니까 답은 뭐야? 0. 요게 일단 빠른 방법입니다. 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실제 이것보다 선생님이 이 문제는 지금 a하고 b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그 구하는 방법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구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 파트가 조금 추가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중2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얘기해볼까? 자, 1, 1, 2라는 거를 나열하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1, 1, 2, 1, 2, 1, 2, 1, 1 이런 식으로 3가지. 맞습니까? 1, 1, 1, 2를 배열하는 가지 몇 가지? 4가지. 이 2라는 애만 보면 되는 거지. 2가 여기 맨 앞에 되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되는 줄 알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형태를 최대한 활용을 해볼 건데 봐봐. 선생님은 요 놈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똑같으니까 얘 합시다. 1 더하기 x, x제곱, x세제곱 1 더하기 x, x제곱, x세제곱 1 더하기 x, x제곱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3차의 개수를 끄집어내려면 실제 상수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0차식이라고 쓸 거거든요. 0이라고 쓸 거예요. 상수 곱고 또 상수를 곱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몇 차를 곱해야지 3차야? 3차.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곱해야지 3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올까요? 근데 내가 상수를 뽑지 않고 1차를 뽑았어. 그럼 1차를 뽑고 1차를 뽑고 1차를 뽑아도 3차가 나올 것 같고 1차를 뽑고 여기를 0 먼저 합시다. 자, 0차 뽑고 1차 뽑고 2차 뽑는 경우 수도 있겠죠? 여기를 이제는 0차 뽑는 추가적인 경우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1차 뽑고 1차 뽑고 1차 뽑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있나? 이거 왜 있나요? 뭐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 0차 뽑고 얘가 0차야.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그럼 실제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 X세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0차 뽑고 3차를 뽑는 경우 말고 0차 뽑고 3차 뽑고 0차를 뽑아도 되고 3차 뽑고 0차 뽑고 0차를 뽑아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X제곱이 나오고 이런 것도 X제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말고요. 얘네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얘네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러니까 X세제곱이라는 애가 세 가지 형태로 나올 것이다. 경우의 수 파트로 조금 빠르게 풀어주면 좋겠다. 이해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0차 뽑고 1차 뽑고 2차 뽑으면 주어진 형태가 0차 뽑고 1차 뽑고 2차를 뽑았어. 그러면 얘네를 다 곱해버리면 X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배열하면 몇 가지? 6가지. 맞나요? 그래서 얘를 6가지가 있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0, 1, 2, 0, 2, 1, 1, 2, 0, 1, 0, 2 이런 경우를 다 나열했다고 했어. 자, 마지막은 똑같이 1차 뽑고 1차 뽑고 1차 뽑고 이게 나옵니다. 더 배열하는 것은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얘를 1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걸 처리하니까 답은 10x 세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얘를 빨리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A를 직접 구하고 B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될까요? 왜냐면 저런 형태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A를 물어보고 B를 물어보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1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26번 갈게요. 26번. 자, 26번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이렇게 써놓을까요? 검산식 이퀄 항등식 써놓을까? 항등식. 예준 학생 혹시 항등식 배웠나요? 항등식이라는 말 들어는 봤어요? 자, 26번 문제 쓰고 간단하게 항등식 개념 할 거예요. 항등식이 사실은 다음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미리 땡겨서 할 거거든. 자, 볼게요. 일단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등식이 뭔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항등식은 항상, 얘가 항상이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상 성립 이렇게 얘기할게요. 항등식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뭐가 있냐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 x값에 따라서 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할 수 있지 않은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그때 성립하는 x를 모아서 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얘는 해라는 애는 이 x에다가 대입해서 만족하는 걸 해라고 부르는데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중3 때 중2 때 배운 겁니다. 그럼 실제 x를 구하면 넘기니까 x는 마이너스를 나와서 실제 여기 안돼. 혹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쓰나요? 혹시 떨어뜨리면 울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쵸? 이게 아깝거든요. 자, 봅시다. 이런 놈들을 해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나와서 식이 성립한다. 얘가 방정식이야. 근데 얘는 x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나요? 안 하죠. 1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하죠. 이런 게 방정식이야.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이 항등식입니다. x에 1 대입해도 성립하고 2 대입해도 성립하고 3 대입 성립한다. 이게 지금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검산식은 항등식이다라는 거거든. 왜 항등식인지를 그냥 당연한데 잠깐만 보면, 자, 선생님이 지금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누기를 배웠으니까 1, 1, 0, 마이너스 2 써주셔야 된다. 따라올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를 1, 마이너스 1로 나눠보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 1 따라와서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 0, 마이너스 2 따라와서 2, 마이너스 2 망했다. 3으로 바꿀게요. 나눠 떨어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2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몫이란 얘기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이 오른쪽 식을 전개하면 왼쪽 식이 똑같이 되겠지. 이런 느낌이라거든요. 검산식은 항등식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이 항등식의 장점이 뭐냐면 방정식은 푸는 문제들이 맨날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항등식은 항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모든 실수니까. 문제가 정말 길어. 100줄짜리야. x만 날라다녀. 마지막에 다음 항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럼 앞에 단어를 단어보다 모든 실수가 다 된 거야. 해를 구하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항등식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x에다가 어떤 거를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x의 식을 대입해버림으로써 a하고 b 이렇게 생긴 놈들을 구해버리는 게 항등식의 풀이가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지. 문제를 풀 때는 x에다가 어떤 거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될까요?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6번 문제가 뭐냐면 P2를 구하라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2를 대입해서 답은 낼 수 있겠지만 1을 대입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그 개념 자체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1을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확히 따라가야 돼.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은 8 더하기 2 대입합니다. 16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 P2 곱하기 5 마이너스 14였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5P이라는 애가 계산하니까 21 넘으니까 35 그래서 P는 7이다. 답은 9번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를 대입해도 되는 이유를 정확히 조금 생각해 주세요.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x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자, 27번, 29번, 30번 이렇게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를 알아서 문제에서는 xpx를 x-1로 남은 몫과 나머지를 보고. 자, 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면은 px를 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검산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x p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px인데 x px는 뭘까라는 거지. 그럼 x px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x를 곱하면 된다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x를 곱해버리면 x px가 x의 x-1 qx 더하기 rx 이렇게 잡히는 거 같거든요. 그럼 잘 봐. 이때 내가 얘를 x-1로 나누고 싶어. 그럼 x-1로 나눠버리면 몫을 xqx 나머지를 rx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오케이. 어떻게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차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럼 얘는 아직은 덜 나눠졌지. 그러니까 마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로 잠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야. 39라는 놈을 7 곱하기 4 더하기 11 이런 상황이 정한 상황이야. 어떻게 나머지가 11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읽어줘야 된다고. 따라와. 그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11은 7로 아직 덜 나눠졌으니까 7로 더 나눔으로써
나머지는 4다 이렇게 정리하면 답인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러면 Rx는 나머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얘는 덜 나눠줬기 때문에 x-1로 마저 나눠야 된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Rx를 x-1로 마저 나눠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는 R이 따라와서 Rx-R 그리고 R. 결론은 Rx를 x-로 나눴더니 몫이 R이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 나는 얘를 x-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몫을 찾기 위해선 얘로 전체로 묶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x-로 묶어버리면 얘랑 얘가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qx 더하기 r 따라오고요. 얘는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몫이라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 부른다. 이때 중요한 건 rx는 나머지가 될 수 없다. 덜 나눠줬으니 마저 나눠야 된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잠깐. 선생님 저는 수상을 했어요. 좀 많이 해서 얘를 직접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걸 혹시 알고 있니? 바로 할 수 있을까? 연습해보자. 직접 나누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지거든. 내 목표는 얘를 x-1로 나눈다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 1차로 나누면 몫은 상수항이 올 수밖에 없겠지. 상수는 여기가 rx이기 때문에 무조건 r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 좌변하고 우변은 항상 똑같은 항등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rx가 나오려면 기회를 r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니? 이렇게 풀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좀 잠깐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 자, 내가 얘를 이걸로 나누고 싶어. 자, 그럼 2차로 나눴을 때 여기가 몫이 1차가 나오면 4차가 나오니까 절대로 항등식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2차로 나누면 몫은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상수. 그럼 상수는 여기 있는 이 3을 따라와야 돼서 3을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좌변하고 우변이 완벽히 똑같아야 돼. 근데 얘를 전개해버리면 여기는 3x 더하기 6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좌변에 6x 더하기 9가 나오기 위해선 이 뒤에를 3x 더하기 3을 해주면 완벽하게 항등식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직접 나누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직접 나누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볼 줄도 아셔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얘가 27번이었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이거는 다음에 무조건 시험 봅니다. 아시겠나요? 혹시 수상하면서 어디 파트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기억이 남아요? 도형,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자, 29번,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뭐다? A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자, 보자. 여러분들 풀이 혹시 요번에 실패해봅시다. 우리가 얘는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5까지 하니까 더하기 3 바로 전개해버렸어. 그 다음에 얘를 직접 나눠버린다는 거지. 직접 나눠버리니까 1, 1, 2, 3을 1, 0, 1로 나눠야죠. 그럼 여기가 1, 1 따라와서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다. 이렇게 찾았나요? 맞나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선생님이 말하는 스킬이 뭐냐면 한번 봐봐. 나는 이 A라는 관점에서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 게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그냥 x제곱 더하기 1의 형태를 끄집어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선생님이 자연수로 한번 보여줄게. 자연수로 8 곱하기 7을 6으로 나온 나머지를 보고 싶어요. 6으로 나온 나머지. 그럼 여기서 6의 형태를 최대한 한번 끄집어내야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해볼까? 여기를 5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5라는 숫자를 6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6-1이라고 써도 되겠지. 7이라는 숫자를 6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6 더하기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6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6의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걸로 나눠 떨어지죠.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말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나머지가 음수야. 자연수에 나눗셈은 절대로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없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하지? 여기다가 6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뭐다? 이거다. 이렇게 푸는 게 약간 스킬적인 거거든. 자연수라니까 확 이해되지. 여기로 갈게요.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1의 형태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x제곱 더하기 1을 절대 못 끄집어내니까 요 놈을 가지고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는 훼손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로 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한 걸 전개해버려도 상관이 없겠지. 저걸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쟤를 전개시켜버리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더하기 5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얘를 나눴어. 몫이 얘고 나머지를 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1차니까. 전개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핵심 뭐야? 주어진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어거지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스킬이에요. 따라옵니까?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그때는 끄집어내서 빠르게 풀어줘야지 여러분들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푸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이 방법을 토대로 그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맞추신 분들도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이게 쉬운 문제 풀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서야 하고 있니? 하고 있어? 자, 얘들아 칠판. 여러분들이 29번은 전개해서 했죠? 30번 전개하려고 했는데 멈칫했죠? 아니면 그냥 전개했나요? 전개했으면 이제 고1 어느 정도 된 거야. 전개해서도 답은 내야지 무조건. 근데 전개할 때 멈칫할 수는 있어.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성향 차이겠죠? MBTI 차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멈칫해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니까 나중에 선생님 MBTI 맞추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봅시다.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전개해서 봐도 되는데 최대한 이런 형태를 한번 끄집어내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형태를 어거지로 끄집어내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뒤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따라와야지 식의 형태가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를 훼손시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얘를 곱해버려. 이렇게. 그리고 얘랑 또 얘를 곱해버려. 그러면 더하기 x-3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봐봐. 요걸로 남은 몫을 얘랑 하고 나머지를 얘랑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유는 어떻게 2,000원이 나머지가 2,000이냐고요. 덜 나눠진 상태니까 어떻게 하자? 마저 나눠주자. 따라오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시면 얘가 자 요게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x 마이너스 3이 되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오니까. 그러면 얘로 마저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눌 건데 직접 나누셔도 되고요. 2차를 2차로 나누네? 그럼 몫이 뭐일 수밖에 없다? 상수. 그 중에 상수는 최고차항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네요. 됐니? 그리고 좌변하면 똑같은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6x 마이너스 4가 된다.
따라올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3 따라왔고요. 주어진 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6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전체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시면 요거하고 요거 더한 x 마이너스 3 따라와야 되고요. 뒤에가 6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가 뭐? 얘가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따라옵니까? 여기 숙달이 된다면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계산 실수가 없어요. 이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쪽을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30번입니다.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자, fx 지금 31번 보니까 f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아니다.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그럼 일단 요 놈이 0이 되는 값과 요 놈이 0이 되는 값이 일단 똑같지. 3분의 1로 똑같죠. 그 말은 요 식하고 요 식이 어쨌든 비슷한 느낌의 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얘하고 얘를 비슷한 식으로 봐버리면 요 놈을 내가 식을 정리하면 봅니다. 얘를 나를 쓰자. 3x-2에다가 3분의 1이구나. 1을 곱해버리면 걔가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슷한 느낌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과 y가 0이 되는 x값이 똑같으면 항상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를 qx 더하기 뒤에 r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다. 1차로 넣었을 때 나머지가 상수면 말이 됩니다. 제가 잘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럽니까? 자, 36번. 여기다가는 필기 좀 할게요. 편례라고 해주고요. 편례. 합과 곱을 활용을 이렇게 써주세요. 합과 곱을 활용. 합과 곱을 활용. 자, 봅시다. x가 2 더하기 3이고 y가 2-3이면 당연히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상황을 편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더하기 빼기 무리수가 더하기 빼기가 나오든지 뒤에 허수가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 걔를 편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항상 합하고 곱을 활용한다라고 먼저 알고 계셔서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럼 x 더하기 y는 4고요. x, y는 요 놈을 곱하니까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하고 곱의 형태로 바꾸는 그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준 곱셈공식 프린트에 있는 거야. 곱셈공식 변형.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냐면 x 더하기 y 세제곱 하면 나온다. 근데 얘를 실제 전개하면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3xy의 x 더하기 y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빼줘야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요거를 전개하면 이게 나온다 외워주시고 거기서 얘를 빼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마이너스 xy로 묶어버리니까 x 더하기 y 이렇게 나와서 대입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오케이? 답은 여러분들 뒤에 빠른 정답 있으니까 알아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41번. 41번. 얘들아 그냥 책방 보세요. 41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합과 곱을 알면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a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을 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합과 곱을 알면 x의 n제곱, y의 n제곱을 항상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합과 곱이 의미한 건 x 더하기 y와 xy의 n제곱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x 더하기 y를 1, xy를 1이라고 해놓고 천천히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구해보고 x제곱 더하기 y세제곱도 구해보고
다 구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애가 나와도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중3 버전이고 얘는 x 더하기 y를 제곱하고 이 xy를 빼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당연히 답이 나온다. 끝. 따라오세요.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더하기 y를 세제곱하면은 저런 형태가 나오고 이 뒤에 3xy하고 x 더하기 y를 빼버리면 나오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올까라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나오냐? x 더하기 y를 4제곱하면 되죠, 물론. 근데 그거는 전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제곱한다. 그러면 쟤 나오죠. 그리고 그때 그놈에서 x제곱 y제곱을 빼버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다시 요거를 활용해서 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저 4차를 2차 곱하기 2차가 아니라 1차 곱하기 3차로 생각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x 더하기 y랑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곱해도 저한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근데 실제 이거를 전개하면은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y 더하기 x y 세제곱이 나오니까 요 놈을 빼줘야지 이제 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예를요 마이너스 xy로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바뀔 것 같고 주어진 합하고 곱을 가지고 얘네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얘들아 1번이 쉬울까? 2번이 쉬울까? 1번이 쉽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5차는 어떻게 하면 5차가 나와? 1차랑 4차 또는 2차랑 3차 그 중에 원하는 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를 2차랑 3차로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x제곱 y세제곱 빼고 x세제곱 y제곱을 빼야 되고요. 주어진 얘가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y가 따라오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합하고 곱의 형태로 다 구할 수 있는 놈들이 나오니까 대입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실제 그럼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차하고 4차의 곱을 생각해서 3차, 4차까지 다 구한 다음에 또 열심히 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다음에 시험 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풀어주진 않을 건데 요게 지금 75번에 있거든요. 75번. 그래서 75번 시험 낼 테니까 공부해보세요. 답만 쓰지 마세요. 답만 쓰면 어차피 틀렸다고 할 거야. 알겠지? 풀이과정 볼 테니까 75번 이거 열심히 공부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공부하기를 합하고 곱을 알면 몇 차든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41번에 대해서 시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쪼르륵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유형 7번 갑니다. 유형 7번. 자, 봐봐.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문자가 2개야. 그러면 식이 몇 개 있어야지 내가 그 문자를 구할 수 있을까? 2개. 문자가 3개면 3개 있어야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는 B는 C다.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저거는 식을 몇 개 준 걸까? 2개 준 거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등원하나씩 하나입니다. 등원하나씩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문자는 3개인데 사실 쟤는 식이 2개인 거예요. 절대로 저거 x, y, z 구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싹을 자르세요. 이해될까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Z가 하나가 없음으로써 문자가 두 개인 상황이면은 쟤는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어서 연립하면 무조건 답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뭐야? 등호 하나당 식 하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부터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면 식 두 개 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문자가 세 개일 때 저거는 풀 수 없다라고 먼저 생각이 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유형 17번에다가는 문자 수는 식의 수 이렇게 써놓을까요? 문자 수는 식의 수. 그게 의미하는 건 문자 수와 식의 수가 같다면 문자 수는 식의 수. 유형 7번 위에다 적으세요. 문자 수는 식의 수. 문자의 수하고 식의 수가 같다면 그 문자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형, 여러분들 도형 참 싫어하는데 이 도형 파트 풀 때 핵심이 뭐냐면 너네가 문자를 잡았어. 근데 문자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썼네? 그럼 식 두 개를 끄집어내는 게 핵심이야. 문자를 세 개 썼네? 그럼 식 세 개 끄집어내는 게 핵심이야.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최종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45번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면 44번 할게요. 말도 많고 좀 그러네요. 반지름이 10이고 여기 넓이가 20이다. 네, 44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떻게 푼지 한번 봐봐. 자, 일단 넓이가 20이라고 나왔어. 넓이가 나오면 항상 그 넓이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넓이가 20이다, 넓이 20이라고 읽지 말고 그 넓이라는 식을 너희가 표현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20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가로하고 세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가로, 세로가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쫄지 말고 문자 잡아. 그러면 A, B는 20이라는 식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A하고 B를 저렇게 잡아버리면 문자를 두 개 썼거든. 맞니? 그러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그 식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거지로라도 무조건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 10이다라는 걸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 반지름의 또 핵심이 뭐냐면 원에서 이런 거 반지름으로 보내야지. 아니, 근데 저런 생각을 너네가 하려면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고 내가 활용하지 않은 것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활용해 볼까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반지름이 10이니까 여기가 1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를 θ를 써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이다라고 해서 이걸 본 순간 오케이 됐네라는 거야. 문자 그때 쉽게 끝났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하려는 거를 답을 한번 써보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색칠해 놓은 저놈이 내가 구하려는 거거든. 요 길이는 반지름에서 a를 빼면 되죠. 10-1. 요 길이는 반지름이죠. 맞습니까? 요 길이는 10에서 b를 빼면 됩니다.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본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주고 이게 기본 문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형은 표현하면은 결국은 기본 문제 수준밖에 안 되거든. 표현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표현하는 그 연습을 선생님이 좀 전에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봤지? 넓이 나오면 표현하자. 썼어. 문장 2개 썼지? 식 하나 무조건 끄집어내야 돼. 근데 그게 컨디션이 좋으면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이면 문제 보면서 활용하지 않은 거 활용하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지 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47번. 그 식을 써도 계속 돌고 돌아요. 이게 그 식을 써도 돌고 돌아요. 궁금하면 선생님 지금 해결이 좋은데 아무거나 써놓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놓고 얘를 요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봐. 절대 써하지 마요. 이름이? 근데 요거는 식이 사실은 2개 있는 게 맞는데 요식과 요식을 활용해서 식 2개를 끄집어내도 되고 어떨 때는 요식과 요식을 써서 식 2개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혹시 이걸 가지고 구하려고 하면 안 구해서 짜증날 거거든.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가져와도 와줄 수가 없어. 문자가 3개면 식이 지금 3개가 된 대신 2개거든. 이해될까요? 이해되죠? 네,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선생님 첫 수업인데 잘 따라할 것 같아요. 자, 47번에 별 3개 대신 정보를 읽어. 한 3분 드릴게요. 3분. 47번 푸신 분은 49번 풀어주시면 돼요. 49번. 재서야 초날부터 자면 앞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좀 일어나서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47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합하고 제곱의 형태 표현된 순간 여러분들 요거 보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먼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 문제니까. 왜냐? 주어진 예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쏙 대입하니까 여기가 0 나오고 그러면 얘가 8이라는 얘기니까 주어진 얘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해서 일단 얘네가 보이는 순간 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기본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를 물어봤다는 얘긴데 봐봐 문자가 3개죠. 식은 몇 개야? 2개. 그럼 x, y, z를 다 구할 수는 없어. x, y, z가 뭔지 몰라. 하지만 이런 형태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 그럼 핵심은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올까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올까.
그럼 어떤 케아지가 나올지 생각하면은 이런 느낌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해야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가 나오냐면 떠오르셔야 돼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제곱하면 일단 저런 형태가 튀어나온다라고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를 전개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2배에 곱한 거 따라온단 말이야. 그럼 걔네를 다 빼줘야 돼. 2배에 이 둘이 곱한 x, y 제곱 z 빼주고 2배에 이 둘을 곱한 x, y, z 제곱 빼주고 2배에 뭐가 되지? 이 둘이 곱한 x 제곱, y, z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똑같아진다. 됐니?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요놈을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xy z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4라고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쏙 대입하니까 여기는 16이 되고요. 얘는 뭔지 몰라요. 얘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랑 아니구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 나와 있어요? 아, 얘가 여기구나. 여러분, 이거 뭔지 모릅니다. 근데 얘가 0이니까 주어진 여기가 빼기 0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지. 되니? 그럼 답은 16 이렇게 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주어진 얘가 어떻게 하면 나올까 고민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49번 별표 쳐놓고 요거는 얘들아 개념 노트라도 꼭 따로 필기를 하나 하길 바래요. 얘는 뭐냐면요 부정방정 형식입니다. 그 중에 실수편이에요. 부정방정 형식의 실수편. 선생님이 요 개념을 먼저 전달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기 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풀진 않습니다. 봐봐.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거든요. x, y 값을 구할 수 없는 게 부정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2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x, y는 무수히많이 존재하지. 1, 1도 있고 2, 0도 있고 마이너스 1, 3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x, y 값을 정할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은 부정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구할 수 없냐면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사실은 문자의 수가 식의 수보다 많은 경우는 선생님은 약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따라오니? 근데 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즉 문자가 식의 수보다 많은데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해될까요? 설명하려는 게 뭔지 일단 파악했니? 그래서 그 부정방정식 파트 중 요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도 또 공부할 거야, 얘들아. 부정방정식의 파트 중 정수 파트와 실수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실수 파트. 자, 봅시다. 자, x, y가 정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있거든. 곱하기 형태를 정수의 형태로 만든다. 두 번째, 제곱의 형태를 정수의 형태로 만든다. 의미하는 게 뭔지는 보여줄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x, y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y는 6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근데 x, y가 정수대. 그러면 실제 이 x하고 y는 6의 약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지. 1, 6, 2, 3, 6,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따라오는 놈들이 저 정수의 약수의 형태가 따라오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부정방정식의 정수 파트 첫 번째예요. 이렇게 나오면 참 쉬운데 봐봐. x, y가 정수다. 만족하는 x, y를 구하라. 내신 때 이런 거 공부했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래? 묶어서. 근데 핵심은 정수 파트란 말이야. 고민하는 거야.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까? 제곱 형태를 정수로 만들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곱의 형태의 더하기를 정수로 못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핵심은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거지 어떻게 만드는지 봐봐. 여기 x로 묶이지. 어거지로 묶어. 그러면 얘를 곱하기 형태로 만들려면 이 뒤에도 y 더하기 3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y 더하기 3의 형태를 나는 무조건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가 6y 더하기 8이니까 6y 만들어줬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18을 더했잖아. 근데 이 뒤에 더하기 8이 나와야 되니까 10을 빼면 10 형태가 똑같아져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곱하기 형태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되고 요거 마이너스 10이 0인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중3 3파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심한 문제거든. 근데 그런 거를 애초에 너네가 언제든 풀 수 있으려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네? 정수가 나오네?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던지 제곱의 합의 형태를 정수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거 무조건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렇게 정수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실제 얘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못 풀어야 정상이거든? 근데 제곱의 합이 정수라고 나오면 또 풀 수 있어요. 제곱해서 더해서 25 되는 거 뭐 있죠? 5랑 0 그리고 3이랑 4 맞니? 그래서 여기 0하고 뿔마 5 뿔마 5 0 뿔마 3 뿔마 4 뿔마 4 뿔마 3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푸는 게 부정관의 정수 파트입니다. 따라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또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고 문제는 실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곱하기의 형태를 정수로 만들까? 제곱의 합의 형태를 정수로 만들까? 답은 곱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제곱의 합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가 보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만들어주시고요. 1 빼면 되겠네. 4y제곱 더하기 4y 보이니까 2y 더하기 1의 제곱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1 빼면 되겠네. 그리고 더하기 세모가 0이 나오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의 제곱 얘가 2 세모 요걸 가지고 다시 아까 좀 전에 풀었던 형태를 가지고 대입해서 푼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는 얘들아 고3 때까지 계속 유효한 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식을 다 세워도 막힐 때가 정수 조건을 활용하지 않을 때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무조건 엄청 빡세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얘가 일단 정수 파트입니다. 예제까지 좀 써놓으면 좋아요. 요거 지금 될까요? 아직?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선생님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내신 잘 딸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입장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뭐 욕하는 거? 해야지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하면 열심히 따라오면 선생님이 정말 타이트하게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상 해보죠. 자, 지훈이다. 얘가 부정방정식의 정수 파트였고요. 부정방정식의 실수 파트가 있거든요. 실수인데도 문자가 더 많은데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1번 끄줄게요. 제곱의 합을 0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얘들아, 선생님 저런 형태면 안 돼요? 못해. AB가 7이에요. 근데 AB가 실수래. 너무 많아. 2분의 7, 3분의 7, 4, 4 너무 많아. 불가능해. 따라볼까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여러분들 혹시 실수의 특징 알고 있나요? 실수의 특징? 어떤 수를 실수라고 불러요? 그럼? 제곱했을 때. 오케이, 제곱했을 때 0 이상. 0 이상의 수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제곱했을 때 0 이상.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면은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실수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 근데 수학자라는 사람들은 선생님 수학과거든. 수학자 안 좋아해. 봐봐. 근데 수학자 이런 고민하는 거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없을까 이 세상에?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없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 거 없는데? 없어? 만들면 되지. 왜 없어? 이게 수학자리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용을 I라고 지들끼리 약속해서 만들어. 그에 관한 논문을 쫙 내. 이게 이제 수학자라는 분들이에요. 이런 걸 막 자기들끼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걔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고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b는 0이다. a, b는 실수다 이렇게 나와.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막 경질 거란 말이야. 처음에. 아니 a, b에다가 뭘 대입해서 성립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자는 두 개고 식이 하나인데 실수다 본 순간 혹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얘를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는 모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 b는 모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게 부정방정식의 실수 정수 파트고 고3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따라합니까? 자, 풀어봅니다. 49번. 근데 요거를 안다 해서 요게 떠올리려면 좀 빡셀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사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싶은 사람. 정확히 없네요. 자, 봅시다. 봐봐. 얘들아, 이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건 물어보지 않고 있지. 그치? 그래놓고 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불안해는 첫 번째 생각, 여러분들이 고1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x, y, z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곱셈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x, y, z를 끼고 있는 곱셈 공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다랍니다. 제곱이 맞나 보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요거를 본 순간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요거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 좀 수정. 이걸 본 순간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건 맞는데 선생님도 이게 떠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을 명의 형태로 만드는 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놈들을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끄집어내는 애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서 xy, yz, zx를 뺀 요놈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끄집어내지는 공식인 거 괜찮니? 얘가 2분의 1에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이다라는 그런 공식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공식의 형태를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루트 6이니까 주어진 얘는 요거 요 놈은 요거를 제곱하고 2배에 얘가 따라오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야. 얘가 2란 얘기.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번에 기본 문제고요. 자, 그래서 요 놈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바뀌는데 실제로 얘가 2고 얘가 2기 때문에 얘는 0이 나온다는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를 어떻게든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건 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시험에 이게 딱 나오지 선생님 봤을 때 대치동에서도 이거 풀 수 있는 학생 많이 없습니다. 근데 선행을 하면은 금방 풀려요. 선행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 수학과를 배웠으면 산술기하라는 게 있는데 그거면 사실 금방 풀리긴 하거든. 근데 그런 걸 제껴놓고 얘가 0이 나왔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일 수밖에 없으니 결론은 x하고 y하고 z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z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얘를 x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3x가 루트 6이니까 x 하나가 3분의 루트 6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x의 세제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실제 3분의 루트 6이라는 걸 세제곱 해주시면 27분의 6 루트 6 3으로 나누니까 답은 9분의 2 루트 6이 튀어나온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이게 어거지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얻어갈 게 없거든.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끄집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어떻게든 생각을 해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50번 문제 잠깐 보시면 50번 잠깐만 볼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형태를 본 순간 여러분들은 그걸 보자마자 요 공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저걸 보자마자 쟤는 요 놈이다가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거랑 요걸 줬어. 맞니?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해? 얘를 더하면 얘가 나와.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번 풀어볼까요? 53번. 얘들아, 53번 바로 위에 참고라고 되어 있어서 저 공식 있죠? 저거 지우세요. 저거 외우지 마라. 저거 활용해서 문제 풀지 마세요. 참고 저 공식. 알겠나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저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없어. 화이트. 이러려면은 수상 막빠질 때나 내신 대비 바로 직보쯤에나 이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는 게 저는 도움이 안 돼요.
칠판 요 세 개를 주고요.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물론 전개할 수 있겠죠. 전개해서 물론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전개를 원하는 문제는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봐주면 돼요. 물론 위에도 유형이라고 써있지만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실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풀이를 기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 되는 게 유형이거든. 그래서 유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풀이를 그냥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도 똑같아. 기억이 안 나면 못 풀어. 머리 좋아서 푸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개도 물론 풀 수 있지만 어떠한 유형이냐면 요놈과 요놈을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B를 A 더하기 B는 2-C다라고 해서 얘를 2-C로 그냥 바꿔주는 거고요. B 더하기 C를 2-A, C 더하기 A를 2-B로 이렇게 바꿔주는 유형이에요. 저게 제일 중요해요. 이들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셨어야 돼요. 이거. 자,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는 1 나오겠죠? x제곱의 개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x제곱의 개수는 1차 뽑고 30 뽑아야 되지. 그러면은 C도 나오고 1차 뽑고 30 뽑으니까 A도 나와. 1차 뽑고 이거 뽑으니까 B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X의 개수는 X 하나 뽑고 나머지 두 개를 곱해야 되지. 그래서 요놈의 곱, 요놈의 곱, 요놈의 곱 써버리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가 이렇게 따라가고 마지막 상수는 A, B, C가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저 공식이 저걸 가지고 이거를 저기다가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갈게요. 2의 세제곱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나오고요. 2의 제곱이 나왔을 때는 나머지 개수 하나씩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하나 나오면 두 개씩 곱하는 거 써주면 됩니다. 두 개씩 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개를 곱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세 개를 대입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건 유형이에요. 얻어갈 거 많이 없어. 선생님도 해줄 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자, 59번. 59번. 이 문제는 풀치문을 많이 보이나 있나 보다. 자, 봅시다. 일단 저거 내신 그냥 단골이에요. 선생님도 저거 내신 공부할 때 본 것 같아요. 고1 때. 그만큼 단골이야. 자, 얘들아, 요거 보면은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순간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이거는 정삼각형 공식 이렇게 그냥 약속할 거예요. 정삼각형 공식. 자, 일단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보이면 저거를 곱셈 공식으로 활용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긴 게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보이는 순간 긴 게 떠올라야 돼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라는 요 공식이 일단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주어진 얘가 지금 3abc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때 3abc, 3abc가 지워져서 여기가 0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얘가 0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살펴보면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냥 있는데, 얘가 뭐냐면 2분의 1에라고 해서 이게 보여야 된다.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그럼 이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왜냐면 a, b, c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곱해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0이어야 된다.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 즉 A랑 B랑 C가 같은 걸 의미한다. 요 식을 보면은 요 아래까지 쭈르르르 떠올라서 정삼각형 공식이라고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좀 더. 자,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합이 6이라는 얘기는 한 변이 몇이라는 얘기죠? 2.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랑 넓이 공식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나요? 모르면 제발 외우세요. 줍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랑 넓이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면 수선에만 내리면 길이 B 2대 1대 루트 3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A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A가 나오니까 높이가 2분의 루트 3 A가 나와. 자, 그럼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니까 밑변 A 높이 2분의 루트 3A 계산하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보다 넓이 공식 외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뭐였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4분의 루트 3 A 제곱 답을 루트 3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오는 거 보니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원래 풀려고 생각했던 문제를 몇 개 건너뛰고 있거든요.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또 따로 받아줄게요. 76번 78번 두 개 가지고 나머지는 과제를 해보시면 돼요. 76, 78 두 개 갑니다. 두 개 하고 쉴게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힌트는 12번이 힌트예요. 12번.
12번에서 힌트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넘어와서 고민해 볼게요. 12번 그림이 힌트입니다. 그림. 12번 그림. 이번 그림이 힌트입니다. 자, 체크. 자, 저 그림이 왜 힌트인지를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 놈이 의미하는 요 전체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이 전체의 넓이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전체의 넓이여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1, 1이라고 생각하면 a제곱이 한 개 나오고 ab가 두 개 나오고 b제곱이 한 개 나온다, 한 개 나오고 한 개 나오고 두 개 나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리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그림이거든. 지금 제대로 이해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걔를 지금 얘는 단면인데 얘를 지금 입체화시켜서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얘를 A, B, A, B, A, B, B라고 생각하면 저 전체의 부피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를 전개해봅니다.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뒤에가 a 더하기 2b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여기다가 a 다 곱해버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여기에다가 전부 다 2b를 곱해버리면 2a 제곱 b 더하기 4ab 제곱 더하기 2b 세제곱이 나와요. 자, 마지막까지 계산하면 a 세제곱 나오고요, 2b 세제곱 나오고요, 2a 제곱 b, 2a 제곱 b니까 4a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b 제곱 4ab 제곱이니까 5ab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한 개 있고, 이런 거 두 개 있고, 이런 거 네 개 있고, 이런 거 다섯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수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지. 저기 직류면체의 개수 몇 개 있어? 앞에 6개? 6개, 12개 있는 거예요. 이될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AB, AB, AB 따닥 하면은 요놈의 부피는 뭐가 될까? 요놈의 부피? A 곱하기 A 곱하기 A, 얘가 A 세제곱이야. 요놈의 부피는 뭐가 될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A 제곱 B가 될 거란 말이야. 요 의미야.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 각각의 개수가 저놈들의 개수로 따라온다라는 개념 문제인 겁니다. 얘가 중3이고 제가 고1이야. 세제곱부터 고1이니까.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개념부터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a 세제곱이 하나 나오고 b 세제곱이 두 개 나오고 a 제곱 b가 4개 나오고 a b 제곱이 5개 나오는데 문제에서 5개인 애가 150이에요. 그럼 실제 5개인 놈은 얘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사실 a, b 제곱이 150이다라는 요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문제에서 서로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연수야 얘들아.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지.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얘는 심지어 곱하기가 정수라고 이미 나와 있는 착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오늘 수업 다 이해한 거예요. 곱하기가 정수로 나오는 굉장히 착한 문제다. 그러면 이 곱하기의 놈들이 이 150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B가 찾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약수를 찾기 위해서 이 150이라는 놈을 일단 인수분해 해주시면,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 10 곱하기 15니까 앞에다 쓸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A가 6이고 B가 5면
이 둘은 서로 소가 맞고 이 식에도 맞으니까 A는 6. 이거 틀렸어? 아니요. A는 6, B는 5, 96. A는 6, B 5. 그다음에 16. 얘가 다르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얘들아 선생님 수업 난이도를 계속 이 정도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빡세게 예습하던지 복습하던지 공부를 하면서 따라온다. 두 번째, 반을 낮춘다. 선생님이 이대로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빡세게 따라올 건지 아니면은 반을 낮춰서 다시 천천히 할 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얘가 76번이었고요. 77번은 기본 문제예요. 저거 1등급이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두드려 맞아요. 기본 문제입니다. 알아서 풀어볼게요. 77번. 78번 유형 써놓으세요. 유형. 78번 유형. 유형이라 하면 풀이를 기억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번 어떤 풀이일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1번만 하시면 돼요. 풀었어요. 자, 78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하연이 맞죠? 네. 자, 하연이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놈들을 활용해서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자 여기에서 x제곱은 x-3이다라는 형태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x 4제곱을 x제곱의 제곱이니까 x-3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건가? 그리고 x-세제곱은 x제곱 곱하기 x니까 얘가 x제곱이고 곱하기 x 이렇게 풀어낸 것 같거든? 차수를 낮추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얘를 전개해 보시면 2x제곱 따라오게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 더하기 7x니까 마이너스 9x 더하기 9 더하기 6이니까 더하기 15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x제곱 마이너스 뭐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x인 거지. 그치? 또는 얘를 또 차수를 낮추면 돼. 대신에 x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돼, 얘들아. 그럼 답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이렇게 나오는 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더 나오겠지. 근데 시험은 실제 저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차수가 굉장히 높을 때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차수가 높을 때 어떻게 푸는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실 이렇게까지 큰 건 안 나오고요.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원하는 풀이는 뭐냐면 보세요.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이라는 놈을 주어진 이걸로 선생님 나눠볼 거야. 그럼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실제 학교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그 등급을 나누는 문제의 난이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본 순간 이걸로 나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얘가 0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그냥 나머지인 거야. 여기 몇 차 나왔다? 2차 나왔으니까 1차 이하는 나오겠죠.
얘를 굳이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1차 이하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실제 진행해보면 1,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가요. 주어진 얘를 1, -1,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문제 그냥 만든 거여서 계산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빼니까 -7 넣으면 -7 더하기 7 -20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빼니까 3x 더하기 27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몫이 얘가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온다고? 3x 더하기 2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주어진 얘를 정리했을 때 완벽하게 하나의 값이 나왔거든.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완벽하게 값이 나오는 거 말고 주어진 얘를 열심히 정리했던 얘가 3x 더하기 27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게 소수령 문제라고 하자. 여기까지 썼어요. 8점짜리입니다. 그러면 4점 줘요. 왜? 나머지 4점은 답을 못 맞췄으니까. 답은 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문제 좀 바꿔볼게. 다음 식을 만족한다. 이 식의 해를 구하라. 어떻게 불려? 근해 공식이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요. 안 된다면 근해 공식입니다.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근해를 구하셔야 돼요. 근해를 구하면 2a분의 b 마이너스 b 설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허수 나오는데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 대충 얘가 뭐가 나왔다고 하자. 그걸 여기다 대입해야지 완벽한 답이야. 나 이거 화볼 나가지. 지금 여기 있는 책 1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선생님 봤을 때 1등급 전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씹어 드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핵심은 얘를 이걸로 남은 나머지를 활용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 풀지 말고 선생님이 문제 그냥 만들 거거든. 이번 문제는 이런 문제. 그냥 생각해보세요. 저 문제 어떻게 풀까? x는 2-루트7인데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을 구하는 문제다. 생각만 해. 첫 번째, 너네가 드는 생각.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맞지? 근데 차수 올려버리면 대입하기 꺼려지지. 그것도 맞죠? 그리고 대입해서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한 문제만 풀고 죽겠다는 말이야. 시험 때도 나 이게 한 8점짜리야. 8점짜리 맞추고 정사하겠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가 뭔지 아셔야 되고 지금 주어진 1번 문제와 선생님이 만든 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이런 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선생님은 이쁜 꼴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쁜 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루트가 꼴 보기 싫어. 루트를 없애주고 싶어. 어떻게 없애주냐면 2를 넘기고 제곱해버립니다. 자, 2를 넘기고 10을 제곱해버리면 x-2의 제곱이 여기 더하기로 합시다. 루트 7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 7에 x-2가 루트 7인 거지 얘가? 그럼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7이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다 20을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백날 천장 공부해보세요. 이거 나오면 또 못 풀어요. 이게 이렇게 변형돼서 저기까지 흘러가는구나 라고까지 공부하면 이 유형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다 공부가 끝난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얘를 잠깐만 유형이요. 이걸 나눠주세요. 그럼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나머지는 1차 이하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이 x를 얘를 그냥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78번은 유형인데 1번 유형은 오히려 쉬운 유형이었고 첫 수가 올라가면 그렇게 풀면 좀 무리가 있으니 직접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가서 저렇게 나오면 이쁜 걸로 만든다. 끝. 10분 쉬었다 합시다. 아, 8시.